대통령 최후 진술의 헌재 발칵, 현장 발언 실시간 분석. 자, 지금부터 오늘 헌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순서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시부터 시작이 됐죠. 2시부터 해서 양쪽, 윤석열 대통령 쪽과 국회 쪽, 민주당 쪽이죠. 양쪽의 증거조사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대리인단이 2시간씩 최후 변론을 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최후 진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데, 지금 계속 뒤로 밀려서 국회 쪽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쪽의 최후 변론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정청래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순서가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2시부터 된 게 서류 그리고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서 정청래 쪽에서는 주로 그 증거를 제시를 한 것들이 국회 본청의 지하 1층 CCTV 영상, 그것은 그때 김현태 707 단장이 잠깐 지하로 내려갔다가 전기를 한번 내렸는데 그때 비상등이 켜져 가지고 바로 이제 밝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선포된 직후다. 그래서 이게 국회 본회의장을 깜깜이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단전이 되는 순간을 영상을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비상등이 들어오는 거는 생략을 해버리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을 깜깜이로 만들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한 그것을 오늘 다시 또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헌재에서. 그리고 또 방첩사의 수사단장이 이 체포 명단 관련해서 증언을 했다. 이게 체포 명단인지 위치 파악 명단인지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헌재 정언은 본인의 상관인 각종건 특수전사령관이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당하는 그 장면을 다 증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말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런 그 증거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또 거기에 또 반대되는 내용들을 증거를 또 제시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면책 특권이다, 이런 판시도 제시를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의원 명단을 제시를 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명단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 국가 비상사태로 여길 수 있는 이 국정마비 사태에 종북 세력도 개입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민주당 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명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진당,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언론 기사도 제시를 했고, 이것은 이제 위헌정당, 그 민주당이 사실상 위헌정당에 가깝고, 그때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건이 처음에는 빼낼 대상을 특전사 요원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그 김병주 유튜브에서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영상들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니까 모든 걸 다 그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과 각종건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됐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각종건이 처음에 말했던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변경되는 그 과정, 그 유튜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오늘 그 증거로 제출을 했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그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우원식이 그 코트를 입고 국회 담을 이렇게 넘어가죠. 국회 담을 넘어가면서 거기에 또 사진이 그 보좌관이나 찍었겠죠. 찍어서 그걸 막 공개를 하면서 국회의장이 이 국회가 봉쇄가 되니까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마치 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막 돌고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담을 넘는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 이재명도 그때 담을 넘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에 국회 담을 넘는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월담을 하면서 누군가 또 악수도를 한다. 계속해서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 출입이 차단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국회 그 옆에 가면 담이 굉장히 이게 낮습니다. 낮아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데인데 국회를 봉쇄를 하려고 했으면은 거기 다 병력이나 경력이나 경찰력이나 배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했겠죠. 근데 다 담 넘어갔습니다. 그 좁은 담. 제일 처음에 국회 정문을 잠시 통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 들어가도록 했는데 잠시 통제를 했을 때도 정문만 그렇게 막았지 그 주변에 그 얕은 담은 그냥 다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회를 진출을 제지하지 그 국회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홍장원이 그때 정보위원회 출석 전에 그때 바로 정보위원회 가서 무슨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 사후에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때 뭐 받아 적은 게 아니고 나중에 일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메모를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고, 계엄 당일 홍장원 동선은 거짓이 드러났다. 그때 CCTV로 딱 확인이 됐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홍장원 진술, 정언, 신빙성을 또 비판을 하는 자 그런 증거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 조사가 끝나고 나서 변호인들이 지금 최후 변론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쪽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쪽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변론문을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 변론문을 지금 민주당은 9명의 그 변호사들이 쭉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9명이 번갈아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변호인들이 이게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속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6시간 가까이 지났죠. 6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최후 진술문을 현재 탄핵심판정에서 일어선 채 읽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최후 진술이 끝나면 오늘 변론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1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심판정 가덕 메운 방청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먼저 하네요. 정청래가 또 하고 나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에는 비상계엄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때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그때 발표할 때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마비를 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사과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오늘도 그 정도의 사과 이야기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어제 제가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 무슨 스스로 그 조기에 물러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개헌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 4년 중임제를 하면은 일단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1년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 여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할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임기 단축을 직접 꺼내면은 이것이 일종의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직접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고, 대신 정말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서 임기를 약간 조정해야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취지까지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끝나면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재판관 회의 평의를 해서 선고 날짜를 지정을 하는데, 오늘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 3일 전에 그 선고 날짜를 양쪽이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선고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잠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지금까지의 상황,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서 최후 변론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죠.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지. 여러 가지 그 국정마비에 가까운, 그러니까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가 비상사태로 볼만한 국정 발목 잡기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탄핵, 그 국회에서 29명을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서 지금도 한 9명이 직무가 정지가 돼 있죠. 뭐 한독수,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한독수 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의 직무를 다 정지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탄핵 소추가 이것이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그 남발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오늘 그 설명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이다, 비상대권인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은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용을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가 현실화되니까 조기 대선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탄핵권을 남용을 했다. 자, 이렇게 직격탄을 지금 날렸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전략이라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재명의 그 사법 위기 때문에 빨리 조기 대선을 실시를 해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자기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발언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탄핵소추안 국회를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의 한 80%를 내란죄로 채웠는데, 결국은 그 헌재 심리 과정에서 그걸 빼버렸다, 빼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는 뭐 들어가고 좀 편리한 대로 지금 헌재가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 탄핵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인데 누가 내란범이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정청래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이야기나 다 똑같은 거니까, 정청래가 이제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사기 탄핵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할 때는 내란 혐의를 집어넣어서 그게 80%를 차지했는데 결국 헌재에서 심리를 할 때는 다 빼버렸으니까 이것은 사기 탄핵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을 또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결심을 했을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다. 하나는 정부 정책을 발목 잡기를 했다. 이재명 쪽에서 정부 정책 발목 잡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입법 포커를 저질렀고, 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 정부 정책 발목 잡기는 특히 4대 개혁, 뭐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4대 개혁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그 법안들을 전부 다 통과를 시키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만 다 통과를 시키고,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것을 계속 통과를 시켜서 또 거기 이제 거부권을 하고 행사하고 재의결을 하고, 이런 그 악순환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죠. 자, 그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한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법 포커도 벌어졌고, 예산안의 일방 삭감, 그리고 특히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검찰의 예산, 경찰의 예산을 다 깎아버렸죠.
깎아버리고 판결이 그러니까 그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법원의 예산은 또 대폭 올려주는 이재명의 재판이 남아 있고 법원에 잘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런 그 행태도 다 지금 벌어졌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추진을 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그 인수위 꾸리고 막 할 때 그때부터 취임 전부터 아예 탄핵을 하겠다고 작심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벌써 그 장외에서 취임하고 2주일 만에 그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죠. 바로 김민석의 형 김민홍 씨가 그 주도를 하는. 그러니 이것은 처음부터 대선 불복이고 아예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그 작태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웠는지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오늘 그 변호인단이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탄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일단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탄핵을 추진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작이 있었다는 부분도 다시 오늘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홍장원의 그 수상한 메모도 그렇고 그 메모에다가 또 박선원이 가피를 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설 필적 감정하는 곳에서 이게 박선원의 필체라는 그 결론이 잠정 결론이 나왔는데 그걸 국가수에 의뢰도 하지 않고 지금 본인 필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의뢰도 하지 않는 자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홍장호는 CCTV에 나온 동선과 본인이 주장하는 동선도 다 틀리고 계속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건의 오염된 진술도 있죠. 각종건 오염된 진술. 그 유튜브에서 김병주 유튜브에서 요원 인원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옆에 박선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속삭이듯 이야기하니까는 바로 국회의원 꺼려내로 바뀐 자 이런 상황들도 오늘 헌재에서 오늘 마지막 진술기회니까 마지막 진술기회니까 변호인단이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전개 과정도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언을 했죠. 그 정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정언을 거부를 했는데 이 검찰 조사에서 뭐 6번 전화를 와서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뭐 끌어내라 이야기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한 것을 또 그 진술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해서 불법성 논란이 또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체포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다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정도인데 특히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죠. 그래서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조지호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진술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 병실에 있는 그 침대에서 수십 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데 진술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헌재에서 그때 전부 다 공개를 했죠. 원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이 형사재판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현재에서도 준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해버린 그 진술 조서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본인의 재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실시간 그 중계가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녹화된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특히 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고 2심도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결심입니다. 내일 이재명이 내일 최후 진술. 오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와 관련된 최후 진술인데, 이재명은 내일 이 고등법원에 가서 자기 죄와 관련해서 거짓말한 허위사실 공표죄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받은 그 혐의와 관련해서 내일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위정교사도 2심이 이제 곧 열리고, 대북송금 재판부 바뀌었고, 대장동 재판부 바뀌었고, 법인카드 그 수사 그 재판 시작되고 첩첩산중이죠, 이재명은. 그래서 이재명의 그런 이 사법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내란 프레임을 짰다. 내란 프레임을 짰는데, 그 내란 프레임을 짠 것이 결국은 크게 두 갈래 축. 하나는 홍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그래서 정치인 체포 발언, 이게 완전 지금 허물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각종건이 이야기한 국회의원 끌어내, 계엄 해제를 회방을 놓기 위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를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레임을 짰는데, 이 프레임을 짰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도대체 누가 내란범인가, 이런 반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심지어 여당 의원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계, 그 법률 용어도 아니죠. 법률 용어도 아닌데 자극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법률 용어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더 자극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이 혐의 사실인데 그 혐의 사실을 가지고 이 내란 수계, 이런 프레임을, 악성 프레임을 막 붙이고, 또 국무위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였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장원과 박선원의 그 공작 의혹, 그리고 박범계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건을 해유한 그 해유 공작,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그게 내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정청래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청래가 이런 말을 했네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을 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내란 프레임, 이런 것이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는 말을 했죠. 그걸 받아서 계엄을 목격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민주당도 그렇고 방송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홍장원의 이 공작 의혹, 각종 건의 해요 의혹,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막 드러나고 있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면 거기서 대응을 할 게 불리해지면은 하는 말이 다 그래, 그건 다 치고 다 끊고 그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격을 했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그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정청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을 했다. 자, 그게 계엄을 목격을 했다는 것이 일단 비주얼 쇼커라는 말도 많이 했죠. 초반에 이 군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707이 옆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이제 이게 아주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때. 그런데
그 장면들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막 끌어내고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가 뭐 그 무장을 한 군대가 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707 한 100명? 100명 남짓이 그 앞에 100명도 안 됩니다.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앞에 있었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간 인원은 뭐 15명인가 그때 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깨고 들어간 이유가 물론 좀 그 장면이 충격적이지만 이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를 했죠. 707 단장이 뭐냐면은 본회의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들의 임무는 이 국회를 봉쇄를 하는 건데 그 봉쇄라는 의미가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엄령이 선포가 됐으니까 국회를 일종의 그 접수를 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거였다. 방어를 하기 위한 거고 이 불순 세력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이 장면은 뭐 아주 굉장히 잔상에 많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도 본회의장으로 가려고 깬 게 아니고 본회의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려고 깬 게 아니고 여기 정문에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병력이 얼마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이 국회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정문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쪽으로 간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단 그때 라이브 방송으로 전부 다 전파를 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장면이 계속 남아있는데 충격을 받았죠. 처음에는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좌파는 이 홍장원이나 각종권의 진술이 또는 메모가 흔들릴 때마다 그 장면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청래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의 발언이 끝나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데 정청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이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망상추하다. 비상계엄 또 할 위험이 있다. 이래서 계속 이제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제 정청래가 끝나야지 시작이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은 아주 장시간 동안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계엄 이후에 확인되는 그 어떤 내란 프레임의 이 허점 같은 것을 허점들을 계속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가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 부분도 전부 다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 괴담, 후쿠시마 그 원전 그 폐수,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괴담을 퍼뜨렸죠. 특히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각 해안 도시마다 다 다니면서 해안 도시를 투어를 하면서 이 악성 괴담을 막 앞장서서 퍼뜨렸습니다. 앞으로 김도 못 먹는다, 김밥도 못 먹는다, 다 오염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수산업이 굉장히 그 침체가 됐죠. 그래서 어민들도 계속 그 피해를 보고. 근데 실제로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뭐 그 어떤 뭐가 검출이 된 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전국을 다니면서 괴담을 퍼뜨렸는데 그 괴담에 따라서 수산업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예산이 국가 예산이 무려 사회적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다.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는 그 과정에서 수산업도 보호를 하고 하느라고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갔다. 자, 이런 내용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 민노총에 지령을 내려서 대선 전에도 민노총의 그때 간첩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지령을 내려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운동, 윤석열 후보의 낙선운동 같은 것을 벌이는 지침도 전달을 했고 그런 문제도 오늘 다 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방법,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 북한에서 그 지령을 내려보낸 그런 흔적들을 자료와 함께 다 공개를 했죠. 가령 뭐 윤석열 대통령 일가 이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들춰내라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이 지침이 그 북한 쪽에서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간첩 관련자들에게 다 전달이 됐고 실제로 그런 구호가 그대로 이 거리에서 나왔다는 말까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한 이야기 중에 그동안 29번 탄핵이 있었죠. 29번 탄핵이 있고 지금도 9건이 현재서 심리 중인데 단 한 번도 헌재에서 인용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좌파가 주도하는 헌법재판소지만 단 한 번도 인용이 돼서 파면된 게 없습니다. 29번. 전부 다 직무정지만 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때 헬로윈 참사 그 수색 과정에서 제대로 못했다고 탄핵을 해서 한 7개월인가요? 뭐 오랫동안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다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전 차장검사 이재명 수사를 지휘하던 거기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징계를 탄핵 수사를 통과를 시켰는데 9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서 다시 검사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탄핵이 이 파면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직무정지를 위한 것이냐. 파면거리가 안 됐는데 일단 다수당이 이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 직무정지를 위한 것이냐. 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29번의 탄핵을 했지만은 단 한 건도 인용이 안 됐다. 그렇네요.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건도 인용이 된 것이 없죠. 파면이 된 사람이 없죠. 그리고 오늘 역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례들을 지금 장시간 동안 그 설명을 하는 각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결론적으로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비상계엄을 선택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발목을 잡아서 국정 발목을 잡아서 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기간 계엄이었다. 단기간 계엄이었는데 그 증거로 일단 국회 봉쇄는 없었다. 조금 전에 올담 만약에 봉쇄를 하면은 국회의장 이렇게 얕은 담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자, 국회 봉쇄가 없었다. 그리고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지금 결과적으로 한 2시간 만에 국회 의결이 됐죠. 그리고 국회 의결을 방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인 등 체포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내란죄 프레임을 세우면서 이 폭동, 국헌문란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는 것으로 오늘 변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